예. 이제 시작됐습니까? 네,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니까. 예,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갑니다. 예, 예. 우리도 국회의원들도 힘들거든요. 보좌관들도 힘들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하고 계시지만 다 서로 힘드니까 오늘 우리가 국민의 또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 서로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장관님, 부총리님, 네. 그 제가 지금 그 시도교육청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 이제 어제는 그 지난번에 인천교육청 교육과 함께 그 이 두꺼운 책자 정말로 이거 뭐 성경책까지 두꺼운 책자를 보고서라고 냈는데 행정 업무 경감에 대한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이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들의 이 업무 경감에 대해서 저래 관심이 없나? 그 수백 페이지의 그 페이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원의 행정 업무를 이렇게 경감시키고 싶다는 게 없다는 걸. 그 제가 그때 있지 않습니까? 인천교육청 그 국장들한테 그 찾아라니까 찾는데 5분 걸렸어요. 자기들도 몇 페이지인지도 몰라. 부총님, 우리가 이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교육청이 일 안 먹히는 거 이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네, 사실 그 지난번 그 부산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그 부산 교육청에서 그 행정 업무 경감 센터, 예. 경감 저 행정 업무 지원 본부를 신설을 해가지고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그 본부에서 처리를 해주는 그 좋은 사례를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도 그렇고 또 최근에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교육감님께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몇 군데가 지금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좀 좋은 그 교사 행정 업무 경감 사례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교육청 칭찬하고 포상하고 이거 말씀할 때 오케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부총리님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교원 행정 업무 경감에서 가장 진정성 있게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 있죠? 칭찬 격려 포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이 교사들 행정 업무를 좀 전폭적으로 좀 경감하고 그야말로 이제 수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산의 사례 또 전남의 사례 이런 좋은 사례들을 좀 모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칭찬 격려도 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부총리님 뭐 칭찬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지금. 부총리님 이거 차담회 현장 교원관의 차담회를 50회 하셨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저하고 양정초등학교 며칠 전에 방문했을 때 제가 기억은 50회였는데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50회. 그러면 저 우리 고영중 실장님 잠깐만 교육부의 에이스 잠깐 나와보세요. 예. 실장님 그 제 기억에는 예전에 제가 교총회장 때 이 차담회 처음 하고 이럴 때 계셨죠? 업무 맡으셨나 그때? 네, 그때 그 국장이셨는데 지금, 그죠? 예, 네, 그때가 1회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우리 그 실장님 보실 때 이 네. 차담회 50번 했는데 이 성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차담회는 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총리께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교육부가 정책에 여러 가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제가 왜 부총리님을 그냥 칭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하셨다고 제가 옆에서 이번에 양정초에서 같이 사회를 앉아 있었는데 부총리님께서 사회를 보셨어요. 1시간 넘게 보시면서 선생님들 일일이 대답도 다 하시고 지금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전문가가 돼 가시는 것 같은데 부총리님 소감은 어떠십니까? 현장 선생님들과의 차담회 50번 네. 하신 거. 처음에 사실 서희초 이후에 이제 바로 차담회를 시작을 했을 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워낙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교육부도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차담회가 매주 기다려질 정도로 그 선생님들 만나는 게 즐겁고요. 또 선생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게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 현장을 바꿔 나간다는 그런 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좀 중요한 걸 하나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오늘 우리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진종호 최고위원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좀 이게 분명히 취지는 좋은데 지금 도입 초기에 혼란이 많을 것 같다는 것에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요. 2026년 이후 적용 교과는 현장이나 전문가 이름 수령해서 좀 조정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그게 이제 예. 교육감님들이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제 의견들을 쭉 모으셨습니다. 워낙 뭐 교육감님들께서도 뭐 최대 관심 사안 중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25학년도는 이제 실시를 하되 2026학년도 이제 추후에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함께 하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화답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제가 예전부터 좀 주장했던 게 부총님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을 좀 고려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었던 네, 기억나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늘 진종호 최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위원께서 초등학교 학생들 이 스마트 이 뭐 기기를 세팅해주고 봐주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전반 초반에 그 10분 10분이 다 들어가 버리는 일이 많이 우려된다고 하는 거는 현장의 실제 이야기고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서툴고 그런 부분에 있는 3학년에게 전격적으로 너무 많은 교과가 도입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도입은 하시되 어쩔 수 없이 시작했으니까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서툽니다. 선생님의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속도 조절 또는 도입 과목에 대한 조절 이런 걸 좀 한번 마지막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2026학년도에 도입되는 과목들은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2025학년도 도입 과목은 아시다시피 이제 영어, 수학, 정보 교과인데 이 세 과목은 워낙 이제 뭐 영어, 수학 같은 경우 영포자, 수포자가 있는 과목이고요. 네. 또 사교육도 많이 드는 과목이고 또 이 과목에 대한 또 그 AI 코스웨어들의 그 효과성이 상당히 많이 검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까지 연수 결과도 좋고 또 지금 이제 검인정된 교과서의 품질도 저희가 볼 때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제 진행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이제 특히 초등 3, 4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우리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학습 기기니까 대신에 이제 아이들이 소비를 하는 스마트폰보다는 학습을 하는 이제 학습 기기를 가지고 오히려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교사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고 이제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고려해주고 하는 거니까 역시 이제 연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연수가 이제 지금 이제 디지털 그 교과서 이제 완제품이 이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석 달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사분들과 소통해서 잘 준비를 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저 국회 교육위원회 네. 우리 여야 의원님들 다 같이 한번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그 계획이 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언제로 일정을 주시면 예. 저희가 준비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뭐 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네. 대충 어느 정도 때쯤이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혹시 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음. 하고 있는 그거는 지금 여러 국가교육위원회도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예. 실제 수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교육감 협의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언제라도 일정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바로 시연해 드리면서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11월 말에 완제품이 이제 그 AIDT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시연을 하면 훨씬 더 실질적인 이제 이제 어떻게 학교 현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저희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학교 폭력 그 최근에 좀 우려되는 일들이 나와서 PPT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죠. 예, 참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좀 없었으면 좋겠던 게 학교 폭력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런 게 좀 이슈가 됐는데요, 부총리님. 그 중고등학교는 기숙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숙사의 학교 폭력 현황이 지금 4년 연속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간을 보면 이렇게 연속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기숙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학폭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좀 짐작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통계도 나왔고, 그죠? 이런 또 피해자 보호 매뉴얼도 시급하고 한 상황에서 부총님 이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특히 뭐 지적하신 대로 이제 학교 기숙사 폭력이 또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학교 기숙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이 매년 이제 안내되고 있고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앞으로 그 기숙사 내 학생 생활 지도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도교육청과 함께 5차 기본 계획을 25년 상반기에 수립하는 등의 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군대에 있는 그 병영 생활하는 군인들도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없어졌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지금 기숙사 안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학생이라는 데 대해서는 좀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엄중한 연수 또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개는 계획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또 의원실과도 또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예, 그 부분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좀 해주시면 네,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전담 교사관 제도가 지금 교육부에서 굉장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성과가 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 폭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학교 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에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률을 좀 개정안을 발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총리님. 뭐냐면 전담 조사관의 교사 권한을 좀 명확하게 하고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조사관 범죄 경력 조회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또 학교에 떠넘기면 안 되거든요.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선을 잡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폭력법 개정 발의를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부총님 생각 좀 어떠십니까?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법적인 기반이 되면 훨씬 더 이 학교 폭력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대화 우리 상임 위원님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 이제 SNS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할 때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지금 예전에 상임위원 하기 전이지만 요 표현들은 좀 과했고 지금 내가 그때 공직이 아닌 상태에서 했다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내가 좀 주의를 하겠다든지 또는 이번에 최근에 또 있었던 행사 참여 부분이 본인은 행사에 초대받았다 갔다 하셨지만 이게 분명히 현 정부에 대한 엄격한 비판이고 과한 그런 정치 선동 행위인 부분이 있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윤석열 정부에 그래도 고위공직자로 아무리 민주당에서 아무리 추천을 했다 하지만 네, 우리 증인의 답변을 요청하시던 겁니까?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네. 네, 정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